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진우 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허니문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가을 시즌, 조금 남아있는 가을 시즌과 또 내년 허니문 트렌드를 조금 함께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제 끝나고 나서 직후에는 어떤 트렌드였냐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정말 제가 입사했을 때의 어떤 초반의 느낌, 대중적이고 안정감 있고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정보가 많은 그런 곳들 위주로 처음에 좀 찾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이를 가더라도 와이키키에만 있고 싶어 하시고 몰디브를 가더라도 조금 검증된 곳을 가고 싶어 하시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엔데믹 직후에는 이제 나왔었고 실제로 이번 봄 시즌까지는 그렇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대중적인 여행지들이 이제는 조금 다 판매가 됐고 근데 나는 내 허니문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 내 허니문은 조금 더 남들하고는 달랐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그런 니즈들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몰디브를 가더라도 한국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숨어있는 섬들을 찾기 시작을 하셨고 하와이를 가더라도 조금 더 이웃섬을 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고 발리의 경우에도 요즘에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도드러지는 어떤 변화는 장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흔히들 발리 한 달 살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발리는 충분히 한 달을 살고도 남을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6박, 7박, 8박을 하시면서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타히티, 세이셸, 모리셔스 같이 조금 대중적이진 않지만 호기심이 간다 라는 지역들도 이제 점점 문의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조금 다른 여행지들보다는 조금 늦게 풀린 케이스예요. 이 방역 단계가 물론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풀린 단계가 아니라 백신 접종을 마치셔야지 갈 수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파이가 몰디브 하와이보다 넓지는 않아요. 가장 넓은 건 몰디브인데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도 몰디브나 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발히 가실 수 있고 발리나 미국,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백신 접종 2차를 맞으셔야 갈 수 있는 여행지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직 몰디브, 하와이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발리는 그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온 느낌?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그 호기심이 초창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안정감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는 곳은 몰디브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칸쿤이랑 모리셔스, 그리고 타히티 이런 지역들의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도 저희도 이제 그쪽에 맞는 상품들을 이제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역들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제 안정화될 거다.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그리고 항공기들도 꽤 많은 캐리어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발리 같은 경우도 조금 저가 항공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하와이는 조금 항공요금 안정감 찾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발리가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전에 가로상공이나 대한항공 금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대 정도였다면 지금 120, 150만원대를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점이긴 한데 대체할 수 있는 항공사들도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도 경유지만 스케줄이 워낙 좋아서 대체 노선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은 더 안정화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건 처음 허니문 준비하시는 분들은 듣고 놀라지 마세요. 1,000만원이에요. 지금 오시는 대부분의 대중적인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설계하시는 예산이 커플당 1,000만원 잡고 움직이세요. 근데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1,000만원이 든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여행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허니문이. 아무래도 가성비를 찾기보다는 가심비를 찾기 시작을 하셨고 또 내가 기왕이면 가는 거 더 좋은 호텔을 가고 싶고 그리고 더 좋은 동선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실 것들이 많아져요. 나 혼자 친구들과 떠나는 배낭여행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감성이에요. 우리는 1,000만원까지 쓰지 않으실지라도 1,000만원은 잡아야 된대 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시면 준비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유럽도
실제로 대중적인 여행지들에 대한 어떤 문의가 더 많아졌었어요. 처음에는 비행기가 직항이 들어가는 노선들 위주로 움직임이 활발했던 건 맞고요. 그래서 서유럽 쪽에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태리 쪽에 어떤 문의가 당연히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스페인 쪽이 빨리 열렸어요. 그 비행기 들어가는 노선도 빨리 열렸고,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던 마요르카 지역에 어떤 문의가 좀 활발해져서 마요르카에서 스테이를 하면서 휴양 컨셉을 잡으시는 분들, 그 스페인 남부 쪽 지역까지 돌면서 관광 노선을 잡으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저희가 판매를 좀 추천을 드렸었던 뭐 모나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지 컨셉들을 여전히 이제 또 찾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상품군을 좀 가지고 있고, 이제 장차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동유럽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겠죠. 동유럽 3개 국가 방문하는 거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체코 쪽에 대한 문의가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대한항공 직항이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직항 이용하셔서 편하게 프라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물론 블라디보스토크 제외하고, 네,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동유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배낭여행으로 대학생 때 한 번씩 꿈꾸는 게 유럽 여행이잖아요. 그때 갈 때는 뭐 게스트하우스도 가고, 그리고 안에 삼성급 호텔 그냥 시내 위치만 좋으면 돼, 이런 컨셉으로 접근했다면 허니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심비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라하를 가더라도 뭐 저희가 또 직계약 맺어놓은 호텔들, 안다지라는 호텔 굉장히 문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들처럼 1박을 하더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내가 이 유럽의 어떤 정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을 찾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비용 조금 낮춰서 우리는 가서 즐길 거리, 먹거리, 체험할 거리를 늘릴 거야 라고 하는 컨셉도 당연히 중요한 컨셉인데, 내가 투숙하는 곳들에 대한 어떤 청결도, 위치, 컨디션, 서비스, 식사 퀄리티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경우도 럭셔리 쪽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뒤에 1, 2박 정도라도 조금 넣어서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좋은 용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다양성이 없어져서 아쉬운 지역이에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이게 코로나 직전까지는 정말 칸쿤은 다양한 지역이었어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이런 분들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았었거든요.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안정감을 찾게 되고 후기가 좀 더 많은 데를 찾게 되고 많은 고객분들이 갔다 와서 좋다 하는 데를 가시려고 하시는 그 느낌이나 컨셉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칸쿤을 저도 갔다 왔지만 실제 거기로 매몰되기에는 너무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는 스칼렛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이제 까연이랑 비슷해요. 스칼렛 그만 찾으세요.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스칼렛하고 스칼렛 아르테는 진짜 좋은 호텔이고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컨셉은 맞아요. 근데 스칼렛과 스칼렛 아르테만 매몰되기엔 칸쿤이라는 지역의 호텔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뭐 당연히 저희가 판매하는 TRS 계열의 유카탄이나 코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서진이네라는 방송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배경지가 바칼라르라고 하는 칸쿤이랑 인접한 지역인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데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스칼렛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X로 시작하는 투어들을 내가 공짜기 때문에 X라는 걸로 시작하는 투어들만 내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칼렛 아르테나 스칼렛을 3박 또는 4박 정도를 하신다고 치면 금액이 거의 1박당 100만 원이거든요. 어차피 고객분들이 나가시면 자기들 부대시설이나 식음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어 자체가 거리가 좀 있는 거거나 하나 나가면 반나절 이상은 있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3박 4박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F&B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 절대. 투어 나가면 어차피 그 안에서 올인클루시브이긴 하지만 호텔만큼의 퀄리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가성비 있는 호텔들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호텔을 조합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앞에 조금 가성비 있는 호텔들은 조식만 포함돼도 돼요. 왜냐면 칸쿤은 어떤 투어를 가면 그 투어도 올인클루시브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인이 좋다라고 하면 좀 가성비 있는 올인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기왕 20시간 넘게 갔는데 남들이 다 가는 그런 칸쿤 패턴 말고 조금 더 이색적인 칸쿤을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유해드립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스칼렛 아르테가 현재는 가장 많은 문의가 있고 가장 많은 예약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존 쪽에서는 하얏트 지바가 인기가 많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지바가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앞에 비치도 좋고 그 올인클루시브에 대한 그 후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바 무늬가 굉장히 많고 플레아 델 까르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정말 활발한 느낌의 비치가를 끼고 있는 시내예요. 근데 거기에 가셔서 묵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저희가 더 파이브 다운타운이라는 호텔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가 그쪽 호텔도 저희가 레지던스인데 원베드 좀 넓은 객실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객실을 쓰시면서 그쪽 시내관광 도보 여행하실 수 있는 컨셉 그리고 조식만 포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들까지 겸해서 가는 거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더 파이브 다운타운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DRS 코랄이라든지 TRS 유카탄 이 호텔들은 사실 F&B가 정말 완벽하고 객실 컨디션 그리고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서 많이들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동남아 지역은 풀빌라 지역을 가고 싶고 대신에 거리는 좀 짧았으면 좋겠고 예산대는 우리가 이 정도만 잡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던 곳이거든요. 푸켓 같은 경우 지금 대한항공 직항 금액이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성수기고 뜨거운 날짜더라도 100만원이 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허니문에 많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가셨을 때 누리고 즐기는 것들에 대한 부분만 조금 럭셔리면 돼 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푸켓에 있는 풀빌라들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냔트리라든지 쓰리파나라든지 더쇼워 이런 풀빌라들 찾아보시면 어디 발리에 있는 풀빌라도 훨씬 좋거든요. 전망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1인당 200에서 250만원대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 하셔서 500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만원 잡고 오신다고 이거는 사실 이 항공료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항공료의 비중이 뚝 떨어지니까 상품가가 두 분 하셔서 500만원 언더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푸켓이 느낌이 약간 대중적이잖아요. 아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덜 대중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카오락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올인클루시브 느낌의 컨셉이 나는 리조트들이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무이는 바다가 정말 예뻐요. 바냔트리라든지 실라와디라든지 뭐 요즘에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리츠칼튼이라든지 이런 풀빌라들은 딱 이름만 들어보셔도 내놓으라 하는 브랜드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푸켓이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코사무이는 그런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입지나 환경 그리고 리조트 앞쪽에 이제 인프라 자체가 정말 좋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푸켓보다는 예산대가 좀 높아집니다. 이유는 비행기 값이 조금 높아요. 100만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풀빌라 결합했을 때 상품가가 얘도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대 정도. 물론 싸게 구성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 괜찮은 럭셔리 풀빌라로 간다면 그 정도 예산대로 옮기길 수 있는 컨셉. 획일화된 패키지로 가시길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자유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요즘 좀 후기를 찾아보면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뭐 너무 옵션을 많이 했더라, 뭐 약간 가이드가 너무 막 이런 것들, 뭐 쇼핑 강요했다 이런 후기들 많잖아요. 그런 게 조금 싫으신 분들은 코사무이를 반자유 팩으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서 만들어놓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도 가능한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코사무이 푸켓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푸켓은 조금 럭셔리한 풀빌라로 쏠림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쓰리파나 더쇼어, 바냔트리 꾸준히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시면 그만큼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코사무이는 바냔트리, 실라와디라든지 그리고 리츠칼튼 이런 풀빌라들 위주로 보셔도 충분하시고 저희가 태국관광청하고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게 있는데 홍보를 잘 안 해요. 다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한번 꼭 물어봐 주세요. 태국관광청은 저희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킹파워 면세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이런 거거든요. 하나로 했을 때 약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상품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태국 예약하시는 분들은 가감 없이 혜택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해먹이 있어야 돼요. 뭐 자전거를 타야 돼요. 쪼개세요. 저 포스트샷에서 뭐 받는 거 없어요.